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큰 길로 우회전할 때 어느 쪽을 보시나요? 왼쪽을 봐야 되죠. 왼쪽에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요. 차들이 안 올 때 우회전하는 거죠. 왼쪽으로 봤더니 차가 안 옵니다. 그래서 우회전했는데 꽝!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 좁은 이면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빨라 보이는데요. 여기서 우회전하는 순간 아이쿠! 자전거가 거꾸로 오고 있었습니다. 역주행 자전거.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자전거도 차인데 그렇게 갑자기 역주행하면 어떡하나요? 이거는 자전거의 100% 잘못이죠. 이렇게 주장하고요. 자전거 운전자는 아니 내가 천천히 오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저 우회전에 나오는 차가 조심했었어야죠. 내가 거꾸로 온 거 그건 잘못했어요. 하지만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도로교통법에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모두 차입니다. 차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자전거가 왼쪽으로 왔어요. 역주행이죠. 차가 역주행을 하다니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 차 대 차 사고 그쪽은 역주행, 역주행 쪽이 100%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역주행이라고 해서 언제나 100대는 아닙니다. 역주행 100%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앙선 침범해서 역주행 오는 차. 바로 코앞에서 갑자기 한 1, 20m 앞에서 중앙선 넘어서 역주행으로 달려오면 그건 도저히 못 피하죠. 그리고 제한속도 시속 80km인 국도에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살짝 커브길을 도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역주행으로 달려오면은 안 보이죠. 중앙분리대 가려지고 커브길에서 안 보일 때 갑자기 들어오면 그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주행에 오는 차가 미리 보이면 나도 그 차에 대해서 속도를 줄이면서 빵빵 저 차 나는 뭐 빵빵 서로 비켜서 지나가면 사고가 안 납니다. 이번 사고는 미리 안 보였어요. 내가 우회전하다 나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자전거가 미리 안 보였죠. 안 보였으니까 100대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안 보이더라도 볼 수 있었던 상황이면 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할 때 우선 멈춰야 되죠. 직진해 오는 차들이 빠르게 달려오니까 멈춰야 됩니다. 특히 큰 도로 들어가기 전에 횡단보도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나 없나 살피면 멈춰서 그리고 다시 직진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차 없네? 그럴 때 그냥 들어가시나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왼쪽을 먼저 봅니다. 왼쪽에 차가 없네? 그냥 돌면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항상 방향 전환할 때는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할 때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뭐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직접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오른쪽이 안전할 때 그것을 확인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왼쪽만 보고 툭 돌다가는 지금처럼 자전거가 오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차도에 보행자가 저 앞에 통구버스가 있는데 통구버스 떠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스톱 하면서 뛰어올 수도 있잖아요. 인도에서 스톱하면 안 보이니까 차도 제일 바깥에서 막 뛰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내가 턱 틀다가는 차도를 뛰어오는 보행자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회전할 때는 멈춰서 왼쪽을 보고 그리고 차가 없을 때 안전함을 확인하고 다시 오른쪽을 보고 그러고 틀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것은 자동차의 잘못입니다. 이와 거의 똑같은 사건 제가 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자전거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쳐서 식물인간 상태였어요. 그 사건 과실 퍼센트가 1억 원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보험사랑 첨예하게 다퉜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역주행 자전거가 더 많이 잘못했다. 하지만 운전자도 방향 전환할 때 오른쪽을 살피지 못한 것은 잘못이다. 역주행 자전거 60, 우회전한 자동차 40으로 판결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라면 그렇다면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오른쪽으로 꺾기 전에 반드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되겠습니다.
새벽 4시에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아주 특이한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을 태울까? 아니네. 그 가는데 갑자기 아이쿠 아니 사람이 처음엔 잘 오다가 뒤로 돌아서 뒷걸음 치면서 마치 높이뛰기 하듯이 자동차로 달려드는데요.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는 상대를 보는 순간 으악 소리도 못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맞은편에 자동차 지나가고 그 뒤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불박차는 택시인데요. 오른쪽에 여성, 그 여성이 내 차를 타려나 싶어서 그쪽을 태울까? 근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방향 트는 순간 딱 오른쪽을 보고 있다가 틀었기 때문에 빵 할 시간도 없이 그대로 부딪혔다는 거예요. 앞을 잘 보고 왔더라면 미리 빵 해줄 수 있었는데 오른쪽에 손님인 줄 알고 오른쪽을 봤다가 다시 왼쪽으로 트는 순간에 사고가 났다는 거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는 아니 저렇게 달려들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밤에 새벽에 무단횡단 하더라도 좀 앞을 보고 와야죠. 뒷걸음질로 저렇게 나중에 붕 들어갔고 이번 사고 저로서는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 100% 잘못이죠? 라는 입장이고요. 무단횡단자 쪽에서는 그리고 보험사 측에서는 그리고 경찰 측에서는 아니에요. 차 대 차 사고면은 갑자기 놓아서 사고 났으면은 100대 0수 있지만 그런데 차 대 사람 사고잖아요. 차 대 사람 사고는 차가 가해자예요. 무조건 가해자예요. 그리고 또 다쳤잖아요. 다친 쪽이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치료비 대주고 또 손해배상 해줘야죠. 따라서 우리 보험사에서 다 모든 걸 보상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도 운전자가 잘못이니까 보험 처리가 끝나더라도 본인에게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과연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저런 사고 방금 차가 지나갔는데 저런 사고일 때도 불박차 운전자 잘못이 있다고 그러면 잘 가면서 차 지나갈 때마다 한번 섰다가 또 차 지나갈 때 또 한번 섰다가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연 불박차 운전자 뭘 잘못했느냐. 저건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뒷걸음질 쳤나 확인했더니 자기 일행들한테 잘 가 하면서 손짓하면서 뒷걸음질 친 거랍니다. 일부러 자동차에 달려든 건 아니었고요. 그런 경우 정말 피하기 어렵습니다. 왜 빵을 못했느냐? 그거는 제가 오른쪽에 손님 이쪽 신경 쓰다가 못 봤는데 그거는 그쪽 사정이지. 항상 앞을 잘 봤어야 된다. 라면서 불박차에게 약 절반 정도 50대 50으로 판결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판결은 블랙박스 없을 때 형성됐던 판결의 태도들을 지금 판사들이 예전에 선배들이 이런 거 이렇게 했어 라면서 답습해서 판결한다 그러면 50대 50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사고 100대 0으로 과감하게 판결이 선고되어져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만일 먼 거리에서 보이는데 옆에 계속 다른 손님들 태우려고 옆에 보다가 그러다 못 봤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불박차에도 잘못이 있죠. 트럭 지나가고 무단횡단 보이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바로 이때죠. 조금 전에는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트럭 운전석이 지나가고 저 뒤에 그것도 신경 써서 보려고 해야 보일 때 거리가 10m 될까요? 불박차 속도가 제한속도 50km 도로였고요. 한 45 정도였다는데요.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저기서 발견한 순간 그 즉시 브레이크 잡는다 하더라도 상대가 나한테로 오잖아요. 성큼성큼 뛰어오잖아요.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되면 미리 빵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트럭이 지나자마자 바로 사람이 나타나면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멈출 줄 알죠. 저기는 나를 바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돌아서서 나한테로 성큼성큼 뛰어올 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같은 사고에 있어서는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어져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낮에 갑자기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 발견하면 보이니까 피할 수 있죠. 그런데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잘 가고 있는데요. 네, 저 앞에서 갑자기 어이구 화단 사이에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이곳은 가운데 중앙보수 전용차로가 있고요. 그리고 양쪽에 2개 차로씩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 화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무단횡단 방지 펜스도 있습니다. 좀 멀리 저쪽에 육교까지 있는데요. 불박차로는 저기서 사람이 나올 것을 어떻게 예상합니까? 화단에 나무에 가려서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빵 해봤지만은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이번 사고 저는 잘못이 없지요. 이런 주장이고요. 하지만 불박차 보험사는 아니에요. 치료는 해줘야 돼요. 네, 물론 무단횡단자도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자동차 운전자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지 못한 점은 잘못이기 때문에 100대 0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만일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피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불박차 운전자 거기서 사람이 튀어나올 거 예상 못했다. 네, 맞습니다. 미리 보이지도 않았다.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100대 0일까요? 이곳이 고속도로였다면 사람이 들어올 수 없지요. 그리고 시속 100km로 달리죠. 속도가 빠르고 사람이 들어올 수 없고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한다든가 고속도로를 건든다든가 그 자체가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죠. 고속도로였다면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도 시속 80 또는 90으로 달리는데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사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일반 도로예요. 그리고 제한 속도가 얼마일까요? 속도 50. 바닥에 써 있죠. 제한 속도는 지키라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는 사람이 안 들어오고 신호등도 없고 그러니까 시속 100km 돼 있는 거고요. 일반 도로는 도로 상황에 따라서 50일 때도 있고 60일 때도 있고 넓은 도로 80일 때도 있습니다. 제한 속도 50을 지키라고 했는데 불박차 속도가 50보다는 상당히 빨라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펜스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사고난 지점 조금 앞에 보면 펜스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가끔 펜스를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앙분리대에 높게 돼 있어서 사람이 넘지 못할 상황이었다 그러면은 그곳을 넘어오는 사람 예상 못했다 할 수 있는데 화단은 그냥 건너기도 합니다. 중앙분리 화단 건너는 사람들 제법 있어요. 서울대 앞에 남부순환도로, 봉천동, 낙성대 앞 그런 데서 화단 건너는 사람들이 제법 보입니다. 전국에 그런 곳이 많아요. 따라서 만약에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가 제한속도를 지켜야 됩니다.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그리고 왼쪽에서 화단 쪽에 사람이 나타나면 피하기가 어려워요. 안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에 펜스가 있으니까 오른쪽 2차로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무단 횡단자가 있을 수도 있는 곳,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곳, 그런 곳에서는 미리 조심했어야 된다. 제한속도를 지키고 앞을 잘 보고 운전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100대0으로 판결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그 바로 앞에, 코앞에서 튀어나오면 한 5m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런 경우는 도저히 못 피하죠. 하지만 이번 사고는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막 나오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20m는 넘어 보입니다. 제한속도 50km를 지켰다면 미리 보일 수 있어요. 차가 빠르면 잘 안 보이고요. 차 속도가 낮으면 미리 보입니다. 시야가 넓기 때문에. 이번 사고 무단횡단자 잘못됐어요. 하지만 자동차 운전자도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진행한 점, 그리고 늦게 반응이 늦었던 점, 이런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자동차에게도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고 무단횡단자 잘못을 한 40%, 많으면 50% 봤어요. 낮에. 이제는 무단횡단자 잘못을 조금씩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무단횡단자 60, 자동차 40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런 사고 무단횡단자 잘못 100%의 그날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단횡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무단횡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가 양쪽으로 한 대씩 다닐 수 있는 왕복 2차로 도로 길이 좁죠. 그런 곳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자동차에 사고 당하면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낮에는 20%, 밤에는 30% 정도로 보는데요. 이런 사고는 과실비를 어떻게 볼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비가 살짝 내리는 날입니다. 비가 살짝 내리고 있고요. 불박차 속도 빠르지 않습니다. 시속 한 3, 40 정도 될까요? 저 앞에 가서 우회전하려고 깜빡이 켜고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으악 하면서 브레이크 잡아보지만 결국은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70대 30, 자동차가 70, 보행자가 3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니 거기서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었고 전 예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너무 가까웠어요. 저를 어떻게 피하나요? 불박차 운전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 70대 30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설명드린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낮에 무단횡단일 때는 80대 20, 밤에는 70대 30으로 본다. 근데 낮에 무단횡단인데 공중전화 박스에 가려서 안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뛰어들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무단횡단자의 잘못을 조금 더 높게 봐서 잘 안 보이는 밤에 무단횡단하는 것과 같게 봐서 70대 30이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70대 30이라면 결국 자동차가 70% 잘못됐다는 건데요.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였다면 저 상황에서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운전자가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빠르지 않게 잘 가고 있는데요. 튀어나올 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5m 조금 더 돼 보이죠? 한 5, 6m 되나요? 물론 자동차가 조금 더 뒤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2m 정도 뒤에 있는 것까지 생각하면 한 8m 될까요? 7, 8m 앞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 순간에 으악 하면서 브레이크를 잡더라도 피할 수 있나요? 눈에 보일 때 바로 차가 서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일 때 브레이크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머리로 가서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서 발이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약 1초 걸립니다. 시속 30km로 가고 있었으면 1초 동안에 차는 8.4m를 가는 겁니다. 8.4m 가면 벌써 부딪히는 거죠. 브레이크 밟으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저 사고를 피하려면 불박차가 시속 10 내지 20km로 갔으면 그럼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 사고 난 것도 아니고요. 앞에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불박차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으려면 오른쪽에 공중전화 박스가 있네? 공중전화 박스에 가려서 안 보이네? 거기 사람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네? 그럼 내가 속도를 줄여야지? 이렇게 갔으면 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합니까? 도로에는 좌우에 공중전화 박스도 있고요. 전봇대도 있고요. 가로수도 있고요. 가로수가 굵은 가로수가 있으면 그 뒤에 사람이 서 있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인도 쪽에 뭔가가 서 있다. 공중전화 박스, 가로수, 전봇대. 거기서 사람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옆을 지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가면 자동차가 아니죠. 어린이들이 양쪽 발로 이렇게 지치면서 가는 그런 자전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에도 또 바퀴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 풀박차 운전자로서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예상도 못했죠. 그리고 사람이 보이는 순간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죠.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박차 운전자가 잘못한 것이 뭐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안 찾아집니다. 그렇다면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무단횡단자의 100% 잘못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것은 신호등이 녹색 신호고 비보호라는 표지판이 있을 때 맞은편에 차가 안 올 때 좌회전할 수 있는 겁니다.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녹색 신호 확인했고요. 맞은편에 차가 안 옵니다. 그래서 좌회전에 들어가는데 아이쿠! 왼쪽 편의점 앞에 서 있던 차가 출발하면서 불박차를 때린 겁니다. 불박차 좌회전하면서 상대차를 보고 빵 했지만은 상대차 그냥 와서 부딪힌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거기서 출발하실 때 앞을 좀 보셔야지요. 제가 좌회전에 들어오고 있었잖아요. 아유 거기서 갑자기 출발하시면 어떡해요. 이번 사고는 선생님께서 100%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아니에요. 불박차도 조심했었어야죠. 비보호 좌회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도 30% 잘못이 있어요. 70대 30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가 좌회전할 때 상대차는 어떻게 있었나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앞쪽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불박차가 달리고 있죠. 삼거리 이르기 전에 저 앞에 편의점 앞에 있는 차가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있네요. 그게 안 보였죠, 불박차 운전자는. 그리고 좌회전 들어갈 때 깜빡이를 켜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왼쪽 깜빡이 킨 차를 발견했으면 불박차로서는 어떻게 될까요? 저 차가 나올지 몰라, 출발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저 차에게 혹시 움직이지 모르니까 빵 해야지. 아니면 내가 잠깐 멈춰서 살펴보고 해야지. 그렇게 하시나요? 상대차가 움직인 곳은 도로가 아닙니다. 불박차 가다가 좌회전할 때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없었어요. 비보호 좌회전은 맞은편에 직진해 오는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으면 좌회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좌회전 들어갔어요. 길 밖에 서 있습니다.
길밖, 길로자, 바깥의자, 노회지에 서 있던 차예요. 그 차가 왼쪽 깜빡이 켰다는 것은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출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차가 멈췄다 출발할 때 앞을 잘 보는 겁니다. 앞을 잘 봤으면 불박차 오는 게 보였죠. 하지만 상대차는 앞을 보지 않고 왼쪽 깜빡이는 습관적으로 킨 거예요. 습관적으로 켜고 그냥 들어온 겁니다. 차가 출발할 때 앞을 잘 봐야 되는 이유 매우 중요합니다. 후진할 때는 뒤를 봐야 되고요. 전진할 때는 앞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빠가 출근하는데 엄마가 아기 안고 와서 네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빠 이빠이 아빠 갔다 올게. 그리고 엄마가 옆집 아줌마랑 뭐 얘기하느라 아기를 잠깐 내려놨어요. 근데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아장아장 걸어가고 아빠 있는 차로 가는 거예요. 그 아빠 차 앞으로 가서 아빠. 근데 아빠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출발하다가 그 아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앞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상대차 앞을 보지 않았습니다.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좌회전했습니다. 왼쪽 깜빡이 킨 차가 있긴 하지만 그 차가 당연히 나를 보고 아직 출발하지 않았으니까 나를 보고 내가 들어간 다음에 출발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나오면은 저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깜빡이 킨 차, 비상등 킨 차, 그런 차가 저렇게 갑자기 움직이는 거 그러면 깜빡이 킨 차나 비상등 킨 차가 있으면 전부 다 그 앞에 잠깐 섰다 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회지에 서 있다가 출발한 차, 그 차가 앞을 봐야 되는 거죠.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좌회전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편의점 앞에 서 있던 차가 나를 못 보고 그대로 출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상대차가 불박차를 보내고 들어왔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그냥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까지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운전 못해요. 운전은 오로지 찻길에서만 해야 돼요. 쭉 뻗은 차선이 있고 중앙선이 있는 그런 넓은 길에서만 해야 돼요. 이렇게 좁은 이면도로 이런 데 차 못 들어가요. 어디에 서 있던 차가 어떻게 움직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서 섰다가 출발한 상대차의 100% 잘못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단보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는 거기는 횡단보도 아니에요. 아스팔트예요. 찻길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언제나 횡단보도예요. 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는 항상 좌우를 살펴서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되고요. 보행자가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멈춰야 되죠. 그래야 안전하죠. 그런데 잠시 딴 생각하다 보면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부딪히는 사고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불박차 속도 높지 않습니다. 왕복 2차로 좁은 길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람 걸어오는데 아이고 앞에 걸어가는 보이는데 왜 못 피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운전하다 보면 잠깐 방심하다 보면 저런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충격 지점은 횡단보도 흰색 선, 거기서 약 한 2m 떨어진 곳인데요. 먼저 이번 사고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아닌가요? 횡단보도 사고면은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12대 예의 사유, 종합범위에 들어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떨어졌어요. 흰색선에서 떨어졌어요. 법적으로는 무단횡단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처리도 끝나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벌점과 범칙금은 부과되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행자는 눈 두고 뭐해요? 내가 걸어가는 거 나를 갖다가 못 보고 이렇게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자동차의 100% 자부심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앞을 못 본 건 잘못했는데요. 그런데요, 횡단보도에 좀 떨어졌잖아요. 무단횡단이잖아요. 그럼 무단횡단 과실이 적용돼야죠. 그리고 또 아저씨도 뭘 보고 가고 있었잖아요. 핸드폰 보고 가고 있었잖아요. 핸드폰 보느라고 내가 오는 거 못 봤잖아요. 그것도 아저씨 잘못이고요. 따라서 100대 0은 아니에요.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들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횡단보도에 떨어진 곳이니까 무단횡단이다. 그것은 형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횡단보도 흰색 선 위를 걸어가는 거나 거기서 한 2m 떨어진 곳을 걸어가는 거나 차이가 있습니까? 운전자가 앞을 못 봤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법원에서는 지금같이 횡단보도 바로 근처를 걷는 때 일어난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과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널 때 보행자 과실 10%, 자동차 과실 90%로 봅니다. 물론 100대 0인 경우도 있어요.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너갖고 이제 한두 발짝 가면 되는데 차가 못 보고 꽝 들이받았을 때 그럴 때는 100대 0입니다. 이번 사고는 중앙선 조금 지난 상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일반적인 법원의 과실 평가에 의하면 90대 10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보행자가 먼저 들어갔는데 자동차가 당연히 멈춰야지. 하지만 보행자가 앞만 보고 왔습니까? 이곳은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차가 올 수도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도 차가 있나 없나 보고 차가 멈추는 거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가고 있는 중에도 혹시라도 차가 나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주변을 살피면서 가야 됩니다. 내가 중간쯤 가는데 차가 빠르게 오면 거기 서 있어야죠. 가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주변을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보행자 잘못이죠. 한편 이번 사고는 보행자에게 일반적인 과실 10%보다는 조금 더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그냥 가는 거하고 핸드폰 보면서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보다가 부딪히면 어떡할까요? 손으로 탁 차를 잡을 수 있어요. 그냥 걸어가다가 부딪히면은 자동차 속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손에 아무것도 없이 걸어가다가 차에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손으로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붕 뜨진 않아요. 이번 사고는 보행자가 핸드폰 보면서 가느라고 부딪힐 때 짚을 손이 없어요. 그러다가 붕 뜨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다쳤어요. 결과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에게 과실을 조금 더 줘야 돼요. 따라 전반적으로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핸드폰 보면서 걸어가고 있던 거, 그 점에 대해서 약 20%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80, 보행자 2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 녹색 신호예요. 교차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바로 코앞에서 황색등으로 바뀌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원래 황색등은 정지선에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만일 황색등 들어왔을 때 차체의 일부라도 정지선을 지나쳤으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라는 신호인데요. 그런데 정지선 바로 옆에 있는데 불과 몇 메타, 2, 3m 앞에서 딱 바뀌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멈추시나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시나요?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왜? 멈출 수 없으니까. 그와 같은 것을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데요.
딜레마존을 통과한 후에 일어난 교통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잘 가고 있죠? 황색불 바뀌었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요. 또 지나가면서 으아! 맞은편에서 갑자기 불법 유턴한 차와 부딪혔습니다. 유턴은 원래 유턴 구역선에 돌아야 되죠. 그런데 상대차는 직진차로서 갑자기 대각선으로 들어오면서 중앙선에서 안전지대로 연결되는 그 부분을 침범해갖고 사고 났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하십니까? 불법 유턴차 100% 잘못이죠?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상대편 보험사는 그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선생님 신호위반 하셨네요. 한 3m 앞에서 황색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유 여기 다 블랙박스가 증거가 있잖아요. 선생님도 신호위반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신호위반, 이쪽은 불법 유턴, 둘 다 똑같아요. 오십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어딜 보시나요? 여기 보시나요? 정선인데 거기 보시나요? 그렇게는 운전 못해요. 걸어갈 때도 멀리 보라 그러죠. 이렇게 하면 등이 구정해지잖아요. 이렇게 걸어가면 요 3m 앞에 보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서 저만큼 보죠. 내가 가고자 하는 곳 한 5m, 10m 앞쪽을 보면서 걷습니다. 자동차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더 앞쪽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전조등 비쳤을 때 전조등 끝부분 적어도 한 3, 40m 앞쪽, 그보다 더 앞을 보면서 가야 돼요. 이만큼을 보면서요. 밑은 아까 이미 본 거예요. 거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신호등을 보죠. 앞쪽을 보고 가고 또 블랙박스 렌즈보다 사람 눈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기 때문에 더 저 앞을 보게 돼요. 본네트에 의해서 가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는 황색등으로 바뀌었을 때 이미 정선 지나친 걸로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황색등으로 바뀌는 순간 내 눈은 저 앞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지났을 때는 녹색불이었어요. 녹색 신호였어요. 그 말 맞아요.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 보니까 3m 신호 위반일까요? 신호 위반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교통사고 조사관 중에 한 80% 이상은 안 넘었네, 신호 위반이네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멈출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시속 약 60km로 달리다가 황색등 들어서 브레이크 딱 잡으면 브레이크가 딱 밟히는 순간 한 1초 걸리죠. 황색등 보고 브레이크 꾹 누르는데 1초 동안에 약 17m를 갑니다. 벌써 횡단보도 지나쳐서 교차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꽉 누르면 끼익 하면서 어디에 멈출까요? 넓은 교차로는 한 3분의 2 정도 지나서서 멈추고요. 교차로 가운데를 지나서요. 좁은 교차로는 지나간 다음에 다음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횡단보도쯤에 멈추게 됩니다.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교차로 중간쯤에 멈추게 되면 그 다음에 지나가야 할 차들이 중간에 멈춰있는 차 때문에 방해가 됩니다. 교통에 방해가 돼요. 황색 신호 들어왔다고 급제동 하시나요? 갑자기 사람이 팍 달려드는 것처럼 급제동 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신호가 바뀌면은 부드럽게 브레이크 잡아서 멈추죠. 부드럽게 브레이크 잡아서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이런 구간, 일반 딜레마 구간도 아니고 슈퍼 딜레마 구간입니다. 어떻게 멈춥니까? 따라서 신호 위반이어서는 안 됩니다. 멈출 수 있었는데 왜 못 멈췄느냐? 그게 신호 위반이죠. 따라서 불박차는 신호 위반이어서는 안 되고요. 상대는 그렇게 유턴하면 안 되죠. 중앙선 안전지대를 넘어서 갑자기 대각선 유턴하는 거 예상할 수 있습니까? 한쪽은 정상, 상대는 비정상입니다. 불박차는 교차를 지나서 자동차를 몇 대 지나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예요. 차와 차 사이 간격도 길기 때문에 한 6, 70m를 이미 지나갔습니다. 교차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황색등이고 뭐고 그것이 신호위반이고 뭐고 이미 지나간 겁니다. 난 정상대로 직진하는데 갑자기 들어왔어요. 게다가 불박차는 신호위반도 아니어야 되고요. 이런 사고,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 하는 것은 못 먹는 거 한번 찔러나 보는 겁니다. 한번 찔러봐고 통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고. 이번 사고,
불박차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불법 유턴한 차에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색불이 켜지면 멈춰야 되죠. 정선을 지난 상태에서 황색불이면 그대로 통과하고요. 하지만 황색불이 켜졌을 때 정선에 멈추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경우는 안 되겠다, 그냥 통과해야 되겠다, 통과했는데 갑자기 꽝! 어떤 사고일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왕복 6km 도로 불박차 달리고 있는데요. 제한속도 70입니다. 불박차 속도 약 70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젖어 있는데 바로 이때 황색불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통과해야 되겠다. 그래 통과해서 지나가는 순간 아이쿠 쾅! 맞은편에서 유턴한 차랑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경찰은 불박차가 황색 신호에 멈추지 않았으니까 불박차는 신호위반이다. 상대차는 자기 신호에 유턴한 것이다. 저것은 좌회전 신호 시 유턴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상대차는 신호에 따라서 유턴했고요. 불박차는 황색 신호를 무시하고 들어갔으니까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라고 하고요. 보험사는 불박차가 신호 위반했기 때문에 불박차의 100% 잘못이다. 이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신호 위반이라고 치더라도 그렇더라 상대차가 내가 오는 걸 뻔히 봤을 텐데 그냥 도는 거 그건 잘못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80대 20까지 해주겠습니다. 불박차 80, 유턴한 차 20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누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까?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이어야 되겠습니까? 불박차 운전자가 신호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신호가 바뀌는지 보죠. 자, 바로 요때 정선과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좌회전 대기하고 있는 차, 승용차 하나 있죠, 트럭 하나 있죠, 그 뒤에 공간이 있죠. 대략 한 25m는 좀 더 될 것 같고 30m 정도 될까 말까 보이죠? 이곳은 제한속도 70입니다. 70으로 달렸다면 저 상황에서 정선에 멈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속 60으로 달릴 때 정지거리가 30 내지 한 35m 정도 됩니다. 도저히 멈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호위반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젖어 있어요. 비 내릴 때는 20% 감속해야 됩니다. 시속 70이면 27이 14를 빼면 시속 56km로 갔어야 되는데 왜 70 정도로 갔느냐? 그게 불박차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시속 56을 지켰다 하더라도 빗길은 미끄러워서 정지거리가 더 길어집니다. 그런데 불박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황색불 들어왔을 때 내가 브레이크 급히 잡더라도 도저히 못 멈추겠다. 어중간에 교차로 중간에 가서 멈추는 것보다는 통과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해서 교차로 중간 이상 지나가는데 그때 이미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죠. 불박차는 교차로는 통과했습니다. 교차로는 통과했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가는데 맞으면서 갑자기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유턴한 차의 운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에 신호등 보고 신호등 좌회전 신호 들어왔네. 그럼 나 유턴하면 되네. 바로 유턴하십니까? 운전할 때 위쪽을 보십니까? 운전할 때는 앞쪽을 봐야 됩니다. 신호등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맞은편 차가 오는 게 보이죠? 일반적으로 신호 막 바뀌는 중에는 황색불에 멈추지 못하고 통과하는 차도 있고요. 또 어떤 차는 무리하게 통과하는 차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가 무리하게 통과했다고 보여지십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저런 경우 종종 일어납니다.
멈추려고 맘만 먹었다 하면은 끽 하면서 정선 좀 지나서 멈출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통과하는 차들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맞은편에 유턴 대기하고 있던 차, 앞을 잘 봤으면 저 차가 오네? 그럼 그 차 보내주고 돌아도 몇 초 더 걸리겠습니까? 한 2초? 만에 3초? 내가 틀기 전에 앞을 봐야죠. 앞에 차가 오고 있는데 거길 바로 들어간다는 거. 이번 사고, 과연 불박차가 신호 위반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 오는 날 왜 감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멈추는 노력도 안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신호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불박차가 신호 위반했다 그래서 무조건 되고 신호 위반한 쪽이 더 많이 잘못한 걸까요? 신호 지켜야 되죠. 하지만 운전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신호보다도 앞을 잘 보는 겁니다. 운전의 첫째는 앞을 잘 봐야 돼요. 앞을 봤으면 뻔히 보이는데 거기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유턴차의 운전자였다면 그렇게 들어가십니까? 아니죠. 보내줘야죠. 따라서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는 80대 20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50대 50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차로를 통과한 다음이잖아요. 교차로 통과해서 이제 안심하고 가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유턴한 차가 일부러 막은 거 아니야? 뻔히 보이는데 신호 위반한 차 옳지 잘 걸렸다 꽝! 그렇지는 않았겠지만은 신호 바뀐 직후에 보험 사기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사고 50대 50 정도로 보이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뻔히 보이는데 눈앞에 보이는데 왜 거기를 유턴했느냐라는 측면에서 유턴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컴한 밤에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가로등도 없어요. 잘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구간 단속 구간이기 때문에 시속 100km보다 더 약간 낮게 가고 있습니다. 불넘 지나갔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아이고 이게 뭡니까? 사고 난 차가 이 차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옆으로. 꼼꼼해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바로 눈앞에서 불박차 운전자는 가다 보니까 타타타 발표해 그래서 브레이크 잡는데 앞에 차가 있었던 거예요. 전혀 예상도 못했고 갑자기 시커먼 물체가 나타나서 도저히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상대편 운전자와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불박차가 100% 잘못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불박차가 100%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안 보이는데요. 아이고 내가 옆에서 수신을 해줬잖아요. 수신호요? 어디 있어요? 다시 보세요. 다시 보니까 갓길에서 이렇게 흔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안 보였는데 아이고 못 보게 잘보시지. 그리고 또 바로 뒤에 먼저 사고 난 차 한 대는 갓길 쪽으로 빼서 비상등 켜고 있었어요. 비상등 켜고 있었는데 그건 난 몰랐는데요. 그거는요 이렇게 약간 살짝 굽은 길에 조심하라고 번쩍번쩍 경고하라는 불빛인 줄 알았지 내가 사고 난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또 1차로에 차 서 있는데 거기도 껌뻑껌뻑 비상등 켜고 있었는데 안 보였는데 잘 보세요. 잘 보이니까 정말 잘 보니까 뭐가 번쩍번쩍하네요. 차가 넘어지면서 사이드미러에 있는 보조등 노란색이 번쩍번쩍하고 있었는데 불박차는 미리 안 보였다는 겁니다. 살짝 커브 길이고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영상을 보니까 아 이게 보조 깜빡이었구나. 또 오른쪽에 스마트폰 흔들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차가 비상등이 있었구나. 나중에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것이 처음에는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불박차 운전자였다면 그런 불들이 미리 보였을까요? 이 스마트폰이요. 이게 막상 보면은 잘 안 보입니다. 보려고 하면 보이는데요. 멀리 있는 시골 밤하늘에 반딧불 왔다 갔다 하는 반딧불이 좀 큰가?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난간에 조심하라고 커브길에 조심하라고 번쩍번쩍하는 불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는 야광이 비쳐 보이는 것도 있고요.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그 정도로 생각했지 사고 난 차가 그 앞을 가로막을 것은 전혀 예상 못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도 맞아. 내가 그랬어도 저 못 피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고속도로에 사고 나서 차로 움직일 수가 없을 때는 뒤쪽에 안전삼각대 설치라고 그러죠. 뒤쪽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또 밤에는 저 뒤쪽에서 보일 수 있는 불꽃 신호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뒤쪽으로 삼각대 설치하러 가다가 달려오는 차에 사고 나서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따라서 밤에 삼각대 뒤로 설치한다는 것은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꽃 신호를 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불꽃 신호는 매우 미약합니다. 비상등도 하나가 켜진 건지 아니면 중앙분리대에서 조심하라고 어떤 등이 하나 번쩍번쩍 하는 건지 구분도 안 되고요. 또 스마트폰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불박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갑자기 나타나고 거의 불가항력이었다는 그 주장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예전에는 뒤에서 들이받은 차가 더 잘못이다. 고속도로를 하더라도 밤이라 하더라도 그랬었지만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펑크한 밤에 고장나거나 또는 사고 나서 방치돼 있던 차, 깜빡이도 안 켜고 있던 차, 그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을 때 최소한 앞차가 더 잘못한 것이지 뒤에서 오던 차가 안 보이는데 어쩌란 얘기냐 해서 앞차의 잘못이 더 크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그 판결 이후로 고속도로에서 밤에 비상등도 제대로 켜지 않고 가로등도 없고 뒤에 오는 차들에게 충분한 불꽃 신호를 해주지 않았을 때 적어도 당연히 앞차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가로등이 있으면 앞에 뭔가 있어서 저기 보이네 조심할 수 있겠죠. 낮에 이런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앞차 40, 뒤차 60으로 봅니다. 밤이고요. 안 보이고요. 물론 나름대로 비상등을 한쪽이라도 켜놨고 주변에서 스마트폰 흔들고 있었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마음은 저걸 어떻게 피해?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남죠. 제대로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 또 비상등 킨 차가 있었습니다. 물론 사고 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단지 갓길에 잠시 멈춰서 비상등 켠 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컴컴한베이 고속도로에서요. 갓길이든 어디든 뭔가 불이 번쩍번쩍하면 앞에 뭐 있나? 좀 속도를 줄여주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아쉬움 한 30%로 볼 수 있을까요? 많이 보면 40%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고 난 차 방치해 놓은 앞차 잘못 70, 불박차 30 또는 60대 40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잘 안 보이죠? 잘 보이게 하세요. 내 차에 있습니다. 상향등. 상향등 켜면 100m까지 보여요. 그럼 미리 피할 수 있었겠죠. 내 앞에 다른 차가 가면은 그 차랑 안전거리 지키면 그 앞차가 만약에 사고 나면 난 안전거리 지켰으니까 멈출 수 있죠. 내 앞에 다른 차 없을 때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상향등 켜십시오. 맞은편에 차 오면 그때만 살짝 내렸다가 다시 상향등 켜십시오.